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선 전력설비 관련주와 일부 제약바이오주, 일부 2차전지 관련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기술주가 급등하면서 국내 전선 전력설비 관련주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소식이 저점 매수세를 불러 모았습니다. KBI 메탈이 오늘은 선도주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KBI 메탈은 국내 유일 전선 JCR, SCR 생산 부각으로 5월 13일에 상한가를 갔던 이력이 있었고요. 최근 120일 이평선 부근에서 지지 시도가 나오다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KBI 메탈은 전선주 후발주 성격에 가까웠습니다. 오늘은 선도주로 상한가를 갔지만 과거 후발주였고 단기 하락 추세 중에 상승이기 때문에 전고점 매물 부담 있는 상황이죠. 추격 매수 조심해야 되고 단기적 관점에서 보유자는 이 저항에서 일부라도 분할 매도하면서 저항 강도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4월달 전선주 선도주로 움직인 종목은 대원전선이고요. 6월달에도 상대적 강도가 비교적 강한 편이었는데요. 좀 전에 봤던 KBI 메탈은 121선 테스트 후에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 종목은 121선까지 가지 않고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덜 나왔다는 의미가 되는데 오늘은 KBI 메탈이 훨씬 강했고 대원전선은 21선에서 부딪혔는데 이 21선이 지난 7월 초에 지지받았던 자리죠. 여기도 지지 시도가 있었고요. 지지받았던 자리가 저항으로 바뀔 수 있는 자리면서 21선이 위치하고 있고 바로 위에 또 61선이 우하향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저항이 겹쳐 있는 자리에서 분봉상 부딪히는 모습이 나올 때는 반드시 단기 매도 대응을 해줘야 합니다. 어제 영상에서 LS 일렉트릭이 지지 영역에 있고 도지가 나왔기 때문에 반등을 할 수 있는데 반등으로 일단은 봐야 되고 이 앞에 하락 에너지가 강했기 때문에 반등이 얼만큼 나올지 예단하면 안 되지만 반등 이후에 다시 하락 에너지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7.5%까지 상승했는데 거의 보합까지 되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하락 에너지가 강하다는 게 오늘도 확인이 됐는데 또 반등이 나온다면 반등 시 단기적 관점에서는 매도 대응을 하고 흐름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HLB 제약이 5.4% 상승했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에 리보세라님 FDA 서류를 제출한다는 소식입니다. HLB 제약이 61선 저항이 지지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지난 화요일에 도지가 나와서 도지 이후에 매수세가 유입될 때 매수 단타를 노릴 수 있다라고 화요일 날 영상을 올렸었죠. 어제 5일선을 회복하는 양봉이었기 때문에 이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21선 부근은 당연히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21선만 있는 게 아니라 전고점이 같이 있죠. 이렇게 저항이 겹쳐져 있는 자리에서는 당연히 이 위에 물려있던 사람들 매물도 나올 수 있고 밑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단타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기 때문에 저항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HLB 제약의 5분봉인데요. 천하제일 고수라고 하더라도 고점에 전량 매도를 할 수가 없고 일봉상 저항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 부딪히는 모습을 보면서 분할 매도 대응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윗꼬리 음봉 부딪히는 모습, 특히 이 다음에는 초대량 거래로 긴 윗꼬리 음봉 하락 장악형 류가 나왔기 때문에 일봉의 저항 자리에서 이렇게 명확한 고점 신호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단기 매도 대응을 해줘야 합니다. HLB도 그저께 도지를 만들고 어제 5일선 회복,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요. 오늘 7.9%까지 상승을 했는데 역시나 전고점 저항이 있죠. 21선도 머리 위에 있고요. 그래서 상승을 하다가 말고 저항에 부딪히면서 분봉상 쌍봉을 만들고 하락이 나온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일봉상 저항에서 이렇게 하락 장악형 류 나오면 반드시 매도해줘야 되고 쌍봉 나오면 더더욱 매도해줘야죠. 퀀타 매트릭스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올인원 항생제 감수성 검사 솔루션 관련해서 네이처 본지에 논문이 게재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에 연속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이 하락한 2차 전지주의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하이투자증권에서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중국 경쟁업체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삼성 SDI 목표 주가를 60만원에서 48만원으로 내렸는데요.
오늘 삼성 SDI는 4.5% 상승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이 에코프로 BM의 목표 주가를 13% 내렸습니다. 전기차 업황 둔화 탓에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전망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하락한 에코프로 BM이 오늘은 2.89% 반등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작년 7월 이후에 계속해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의 형국인데요. 일단 단기 바닥을 만들려면 이 하락파동, 반등파동, 하락파동인데 이 전고점을 대량거래 양봉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 바닥 형태를 만들면서 고점을 높여야 단기 추세가 일단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거고요. 주봉 차트 상으로는 지난 6월의 고점을 강하게 돌파해야 주봉 차트상 상승 전환이 되면서 상승 조정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일단은 그 전에 주봉 차트상 이 지지 영역을 깰 듯하다가 지키면서 20주 이평을 올라타야 되겠죠. 삼성 SDI가 신저가 상태에서 오늘 직전의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나오면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생겼는데요. 상승으로 전환하려면 일단 최근의 저점을 빠르게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 최근의 고점을 넘어가야 단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많이 빠진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수의 2차전지 종목이 이런 전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때 2차전지의 바닥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에코프로 머티가 오늘 6.67% 상승하면서 5일선을 회복하는 양봉입니다. 지난 6월 4일에 6% 상승하면서 단기 상승이 세게 한번 나왔었는데 그 바닥권 첫 양봉 하단 부근에서 지지 시도가 나온 거죠. 일단 5일선을 올라타면서 21선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생겼는데요. 대량거래 장대 양봉으로 21선과 61선을 돌파하고 그 다음 그 전에 저항받은 자리를 돌파해야 단기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미국 해리스 부통령이 11월 대선의 승패를 결정할 경합주에서도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DGP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하나솔루션, CS윈드, 현대에너지솔루션 등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나솔루션 일봉인데요. 지난 4월 말에 장대 양봉이 바닥권에 나오면서 단기 상승이 꽤 세게 한번 나왔었죠. 그런데 오늘 그 바닥권 장대 양봉의 중심 부근에서 다시 한번 양봉이 비교적 세게 나왔습니다. 의미 있는 양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앞에서 21선 노란색 선에서 저항, 21이평선 저항, 21선 저항인데 오늘은 21선을 돌파하는 양봉이었죠. 그 앞에서 여러 번 도지가 나오면서 바닥 가능성이 열린 상태에서 21선을 돌파하는 양봉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이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전고점과 121선, 61선이 겹쳐 있기 때문에 단기 저항의 힘이 작용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부딪혔다가도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주봉 차트상 이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이중바닥이 완성이 되면 주봉상 바닥 패턴이 되면서 그 이후에 상승 추세가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일단 이번 주 주봉의 완성이 양봉이 크게 나올수록 좋은 건데요. 직전 음봉을 감싸는 상승 장악형이 나오면 단기 바닥 가능성이 커지고 전고점 부근을 향해 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지난번에도 4월 말에 상승 장악형이 나오면서 단기 상승이 이렇게 나왔었죠.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기조라서 하나솔루션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바닥 가능성을 열어놓고 매수세 유입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예측하되 예단하지 않는다. 예측하는 이유는 대응을 잘하기 위함입니다. TMF 사태로 타격을 입은 인터파크 커머스가 Q10 그룹에서 벗어나 독자 경영을 하기 위해 매각 작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예스24가 장중 급등을 했는데요. 전일 고가 윗꼬리에 부딪히면서 오늘도 긴 윗꼬리를 만드는 모습이고요. 빠른 단타를 하지 않는 이상 공략하기가 쉽지는 않죠. 알리익스프레스가 위메이플을 인수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히면서
쿠팡 관련주인 KCTC가 22%까지 급등했다가 윗꼬리를 만들었습니다. KCTC는 쿠팡과 물류와 창고 업무를 제휴하고 있습니다. KCTC가 단기 급등을 하고 저항에서 조정을 받았는데요. 5일선 첫눌림에서 지지 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급등을 했는데 전전일 고점에서 다시 부딪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KCTC가 주봉상 저항에서 그저께도 부딪혔었고요. 오늘도 이 주봉상 저항에서 부딪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최근 큐텐 관련주의 대장으로 KCTC가 움직였고 테마의 대장 첫 5일선 눌림에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 주봉 저항에서 부딪히면서 분봉상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느낌이죠. 3중 고점 또는 헤드앤숄더 형태가 나오면서 부딪히는 모습이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단기 매도로 대응을 해줘야 되겠죠. 넥슨 게임즈가 신작 흥행의 신고가 행진을 벌였습니다. 21%나 급등했는데요. 신작 퍼스트 디센던트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상인 증권이 넥슨 게임즈의 목표 주가를 기존 25,000원에서 36,000원으로 높였습니다. 넥슨 게임즈가 퍼스트 디센던트 출시 흥행으로 7월 초에 급등했다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다시 상승해서 그 전고점에서 거의 한 일주일간 저항을 받다가 돌파를 했고 또 이틀간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다가 돌파하면서 오늘 엄청난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넥슨 게임즈의 사상 최고가는 31,250원이고요. 오늘 고점이 32,200원인데 3만원 라운드 피겨와 31,200원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돌파한다면 레벨업이 되면서 한 차례 급등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3만원, 31,000원 부근에서 추격 매수 조심하고 보유자는 분할 매도하면서 매물 소화 과정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거래가 늘면서 강력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양호한 조정이 나온다면 또 한 번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후의 흐름을 추적해야 되겠고요. 저항에 가까워져 있는 상태에서 연속 상승이 나온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것은 리스크가 매우 크겠죠. 넥슨 게임즈가 급등하면서 게임주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프트업이 4.3% 상승했는데요. 내년 니케가 중국 진출을 앞두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프트업은 상장 첫날, 둘째 날 매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 이 저항 영역에서 반드시 저항 매물 소화 과정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셀바스 AI가 17% 급등했습니다. 메디아나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 급락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5% 상승했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방산 수요 증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3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했지만 그 전에 미리 올랐기 때문에 어제 10% 급락을 했었는데요. 이 단기 급락에 대한 반등 성격으로 오늘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윗꼬리 부근, 이 전고점 사상 최고가 부근에 매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되겠고 이 저항에서의 움직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후발주로 사상 최고가 경신 시도가 있었는데 경신했지만 바로 급락을 했습니다. 약한 종목이라는 게 확인이 된 것이고 급락에 대한 반등 시 반드시 매도 대응을 해줘야 되고요. 반등이 얼만큼 나올지는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등 흐름을 보면서 보유자는 저항에 부딪힐 때 분할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가 예상치를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메타버스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MP가 11% 상승하고 비트나인, 바이브 컴퍼니, 자이언트 스텝 등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스의 주가가 20% 상승했습니다. 리튬 디실리케이트 수복 소재 제품의 수출 확대 소식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오늘의 차트 패턴 시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이 2.64% 급등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오늘 2.6% 상승하다가 마이너스 0.9%로 끝났는데요. 최근 단기 하락이 있었고 이 위에 매물 부담이 있습니다. 21선 아래에서 한 방에 올라오면 이 전고점 매물 부담 때문에 당연히 눌림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 상승을 일부 선반영하면서 3.5% 올랐고 오늘 아침에 2.6% 올라가면서 단기 상승이 크게 나왔잖아요. 30분 봉으로 보면 어제 쭉 오르면서 끝났는데요. 오늘 아침에 추가 상승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에서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조정이 나오고 다시 상승 조정 지지가 나타나면서 매수세가 유입되면 상승으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나스닥 선물의 일봉 차트입니다. 어제 3%나 급등을 했는데요. 급등하기 전날 정확히 121선에서 긴 아랫꼬리를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 차트를 보면요. 주봉 차트상 단기 고점 시그널이 나오면서 강한 하락이 나왔는데 정확히 20주 2평에서 아랫꼬리를 두 번 만들면서 반등이 세게 나온 겁니다. 지난 7월 초중순에 나스닥의 단기 고점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 5위평이 깨지면 22평을 만나러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설명을 했었는데요. 일단 20주 2평에서 단기적으로 흔들기가 나오고 FOMC 등의 이슈가 겹치면서 급 반등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일봉상 이 장대 음봉의 상단 21선 부근에서의 공방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엔비디아 등의 차트 분석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하승훈의 주식 투자 네이버 카페에서 지난 7월 1일에 7월 시장을 일단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 나스닥, 코스닥 등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내일 새벽이나 늦으면 주말에 지수 및 주요 종목에 대한 코멘트를 올릴 예정이니까 무료 가입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급등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폭등했는데 오늘 한미 반도체는 마이너스 3%로 끝나면서 121선 아래에서 지금 3일째 종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매우 안 좋은 흐름인데요. 월봉 차트를 보면 지난 7월 월봉이 그 앞에 양봉 두 개를 다 감싸 안았고 5위평까지 깼습니다. 월봉상 고점 경고 시그널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하락에 대한 반등이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는데요. 이 반등이 나왔을 때 예를 들면 21선이라던가 또는 61선이라던가 이 종목은 앞에서 61선 지지 나왔었죠. 또 그 전에 21선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1선, 61선 이런 부근에서는 단기 매도로 대응을 해주는 게 좋고요. 이후에 흐름이 안정되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재진입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상 합리적인 판단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캔들 고점 시그널이 나오면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일정 부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하고 매매를 해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락한다가 아니라 많이 올라간 주식이 어떤 고점 시그널이 겹쳐서 나오면 이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일정 비율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상 하락에 대한 반등 파동이 일정 부분 나왔을 때 보유자는 분할 매도하고 신규 매수는 확실한 바닥 패턴이나 상승 전환 패턴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매매일지 시간입니다. 오늘 KCTC가 장중 22%까지 급등을 했었는데요. 최근 쿠팡 테마 대장으로 움직였습니다. 급등이 나오고 첫 번째 5일선 눌림인데요. 5일선에 해당하는 30분의 62평에서 지지 후 급등이 나왔습니다. KCTC의 5분봉을 보면요. 일봉상 5일선에 해당하는 자리에서 지지 후 상승이 나왔는데요. 어제 이렇게 미니박스를 형성했고 미니박스를 돌파하면서 어제의 시가와 그 전날의 종가를 한 번에 돌파하는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일봉상 지지 영역에서 분봉상 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저항을 한 방에 돌파하는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테마가 살아있고 그 테마의 대장주니까요. 매매 내역을 보면은 돌파를 확인하면서 매수를 해서
적당히 분할 청산을 했는데 눌리다가도 올라가는 힘에 다시 한번 매수 단타를 했고요. 마지막엔 약손절을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고점을 경신하자마자 이탈하는 트랩 형태의 고점 패턴이 나올 때는 무조건 매도를 하고 나와야 이후의 하락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주식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변동성이 큰 한국 시장의 특징을 활용하여 짧고 굵게 트레이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아카데미에 비하면 유튜브는 맛보기 수준입니다. 기법 위주의 강의만을 듣고 주식 강의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셨나요? 하승훈의 주식 아카데미는 기본기부터 실전 기법까지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읽어보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해보면요. 전선, 전력설비 관련주, KBI 메탈, 바이오스마트, 대원전선, 세명전기, 재룡산업 상승했고요. 제약 바이오 관련주, 퀀타매트릭스, 비보존제약, 셀리드, 3일제약, HLB제약 상승했습니다.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 백광산업, 에코프로버티, 포스코퓨처엠, 삼성 SDI, 에코프로 BM 상승했고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DGP, 하나솔루션, CS윈드, 현대에너지솔루션, SDN 상승했습니다. Q10 사태 관련주 KCTC, 예스24, 모비데이즈, KG이니시스, 동방이 상승했습니다. 신고가 종목으로 퀀타매트릭스, 넥슨게임즈, KCTC, 현대로템. 오늘 코스피는 0.25% 상승하여 2777.68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4,400억 순매수, 기관이 1,700억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1.29% 상승한 813.53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330억, 기관이 337억 순매수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2% 급락을 했고요. 중화권 증시는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신한지주,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LG화학이 강세를 보였고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에코프로 BM, 알테오젠, 에코프로, HLB, 엔캠, 리가캠바이오 등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현대차, 삼성 SDI,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홀딩스,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포스코퓨처엠, 하나오션,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에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하나오션,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하나솔루션, 포스코퓨처엠, 현대일렉트릭, LG화학,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넥슨게임즈, 에코프로, 파마리서치, 실리콘투, 스카이문스테크, 바이오니아, 시노펙스, 코스닥 기관 순매수에 에코프로 BM, 재룡전기, 실리콘투, 주성엔지니어링, 유진테크, CNC인터,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리가캠바이오, CNC인터, HLB, PSK홀딩스, 휴젤, 리노공업.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